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무리와 잘 어울려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서서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유형의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그녀들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그녀를 배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미워하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너무나 대단하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웬만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이 4가지 유형의 여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멀리하셔야 할 사람은 바로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런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기를 권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런 유형의 여자는 걸음걸이가 아주 가볍지만 그녀 곁에는 굳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조용히 피어있는 꽃 한 송이처럼 아주 겸손하고 내면이 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길은 참지 못하고 자꾸만 그녀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거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연극 무대에서 소란스러움은 남들의 몫일 뿐,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녀에게 매료될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몹시 힘들 것이며 나중에 그녀를 잊으려 해도 정말 뼈아프게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여자가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그녀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며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녀는 겉보기에 아주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세상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음을 훔칠 수도 없거니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어찌 매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조금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작가 삼모, 샘 마우가 말했듯이 사람은 적어도 영원히 하나의 꿈이 있어야 하고 강해져야 할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걷는 것은 쓸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저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치파오를 입고 상하이의 오래된 골목을 걸었던 장혜령, 장에일링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너무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녀 또한 사랑을 갈망하기도 했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녀가 그 상처를 꺼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녀는 홀로 한 시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를 쫓아다니고 기다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밖에서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든 상관없이 아주 의연하게 몸을 돌려 떠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지일까요? 당신이 굳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나만의 자유로운 세상을 원하는 경지입니다. 이것은 깊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이런 여유로움이야말로 이런 여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녀들은 사교 모임이나 밥 먹는 술자리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지도 않으며 일부러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그녀 주변에는 진정으로 그녀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숫자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퀴리 부인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과학자였던 그녀가 그 사교계 명리판을 기웃거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집중력으로 일을 하며 평생을 과학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아주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모두 서로를 우러러보고 성취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는 여자는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만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 그녀는 자신을 아주 잘 돌봅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걷고 매일 아침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유행하는 것들을 헐레벌떡 쫓아다니지 않고 그저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한 편의 시처럼 만들어갑니다. 여자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정신적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기댈 필요도 없고 인맥을 과시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치켜세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식적인 박수갈채, 그녀는 다 알아듣습니다. 진실한 침묵의 의미, 그녀는 또한 이해합니다. 남들이 너무 차갑고 말해도 그녀는 급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시끌벅적하게 떠든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그 단단함으로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제, 즉 자유로움입니다. 자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혼자 허거를 먹으러 가고 혼자 여행을 가고 바람 속에 혼자 서 있어도 그녀는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숙제는 결국 혼자 해내야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걸음을 아주 안정적으로 걷는 이유는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웃을 때 아주 따뜻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천천히 갈아서 하나의 진주로 만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하늘을 떠받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혼자 다니는 여자가 사실 내면은 가장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부드러움을 뼈 속 깊이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쉽게 입을 열지 않지만 한번 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꽂힐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지만 한번 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녀의 감정은 산속에서 천번 만번 단련된 맑은 샘물 같아서 급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지만 마시면 당신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민국 시대의 임휘인, 린휘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여자입니까? 그녀는 서지마, 수즈하이모와 낭만을 논할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앉아 건축가 양사성, 냉시천,
조차 탐복할 건축 보면을 설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그녀가 사귀기 편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녀만의 원칙과 경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이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혼자 다니는 여자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녀들은 단지 그 소중한 사랑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남겨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때 그녀가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먼저 자신을 보호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싸우지도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으며 붙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주 평온하게 다녀갑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휙 돌아서서 아주 멋지게 떠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여자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멀리해야 할 여자는 바로 그런 내면의 힘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혼자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유형의 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과도 거리를 좀 두십시오.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정 교수님,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여자가 예쁘게 꾸미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언제나 매 순간 자신을 예쁘게 가꿀 줄 아는 여자는 그녀의 에너지와 마음가짐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의 이치를 모르면 역시나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특히 여자는 반드시 자신을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이 꾸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운은 그 사람의 차림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군자를 압도하고 옷차림은 소인을 바르게 한다, 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옷차림을 존경하고 나중에야 사람을 존경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은 가장 먼저 당신의 옷차림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사람은 배경이 어떻고 직업이 뭐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이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이미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순조롭든 힘들든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삶에 대해 가지는 열정과 온도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변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그녀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가꾸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당신이 정성껏 고른 옷을 입고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을 때 갑자기 길가 커피 향이 더 향긋하게 느껴지고 햇살도 더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심지어 가게 점원조차 당신에게 더 환하게 웃어줍니다. 세상이 변했습니까?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면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마치 창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당신의 행운이며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문만 깨끗이 닦으면 햇살은 저절로 비쳐 들어옵니다. 운이 유독 좋은 여자들을 보면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이치를 일찍 깨달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온 세상이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꿈일수록 외출하고 싶어지고 세상과 접촉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의 좋은 기회와 행운은 바로 이런 교류 속에서 당신 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작가 예술 이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거울 앞에서 존중할 만한 사람을 마주하기 위해서다 라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것은 자아도취도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전 세계에 나는 중요하다,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꾸밈은 자신에게 주는 다정함이자 삶과의 약속입니다. 자신감을 주는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립스틱을 바르면 당신의 정신 상태부터가 확 올라갑니다. 당신에게서 빛이 나야 남들이 다가오고 방향성이 보여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꾸민 모습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당신의 세상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기품이 있고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옷차림은 표면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 정서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확신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 대충 입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마음이 찔려서 말도 자신 있게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으면 허리도 꼿꼿해집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그것은 외모가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준 것입니다. 거울 속에 단정하고 세련된 당신이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더 나은 당신이 더 높은 목표, 더 좋은 사교계, 더 풍요로운 삶으로 당신을 밀어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앞서 말한 혼자 다니는 여자가 마음을 수양한다면 예쁘게 꾸미는 여자는 형상, 모습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말에 마음에서 형상이 나온다, 심생상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형상을 닦아 마음과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여자는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시 권합니다. 그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기준은 아주 높고 세계는 순수합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고생만 자초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리를 둬야 할 여자는 바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 교수님, 젊어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피하라고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아서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녀의 외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젊어 보이고 공격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녀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여자의 지혜와 연륜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절대 겉모습만 보고 얕보지 마십시오. 중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과 친구가 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몇 가지 아주 귀한 자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선량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상유심생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품덕과 가치관은 결국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은 타고난 것만이 아닙니다.
평소의 언행과 진실하고 선한 마음과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기질이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모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귀인의 관상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온유합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아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정서가 아주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계산하려 들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일이 거의 없으며 화가 날 때도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비바람을 마주합니다. 셋째,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 뒤에는 당신이 보지 못한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아주 정확히 압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고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용기도 있습니다. 남에게 아부하지도 않고 남을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자는 너무나 맑고 통찰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중년에도 청춘의 기운을 내뿜는 여자는 간단합니다. 그녀의 가치관이 이미 그녀의 이목구비를 빚어낸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여유, 득실을 따지지 않는 그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한 자기장을 선물합니다. 이런 여자는 덕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었음에도 내면의 선함과 부드러움이 조금도 달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화장품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나이 들수록 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우선 내면이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쓸데없는 내면의 소모전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매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젊음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여자는 마음이 넓고 인생 수양이 높은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화해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단점만 쳐다보며 갈수록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여자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갈수록 자신감이 넘칩니다. 제가 늘 말하죠. 단점을 가리려고만 하면 단점이 더 눈에 띕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줄 아는 여자는 운명적으로 점점 더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전심전력으로 몰입합니다. 삶이 충실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충만함이 그녀를 언제나 활력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감정의 굴곡을 이미 넘어선 사람입니다. 매일 감정 문제로 볶이는 여자가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더 이상 곤란을 겪지 않는 여자는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태도가 명확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 보십시오.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는 분명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으며 눈빛은 고요하고 기질은 담백합니다. 세상의 복잡함을 꿰뚫어보지만 말하지 않고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선의를 유지합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 예쁘게 꾸미는 여자, 젊어 보이는 여자.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은 결국 같은 여자입니다. 내면의 수양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의 선함과 절제와 지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끌려 다가간다면 결국 부끄러움만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쌓기 위해 선함을 선택하지만 그들은 그 선함으로 당신이 감히 오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 종류의 여자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 예쁘게 꾸미는 여자, 젊어 보이는 여자. 하지만 이제 제가 네 번째,
가장 고수이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성이 아주 높은 여자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아유,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 뼈대 있는 기품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녀는 외모가 빼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서 있는 것만으로 남다름이 느껴집니다. 풍골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아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런 여자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특성상 물처럼 부드럽다가도 산처럼 단단할 수 있습니다. 얽히게 되면 당신의 인생에 상상도 못한 거대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왜 대단한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지 능력이 뛰어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영성이 높은 여자는 아주 희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심술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의 감정 변화에 아주 예민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 달라져도 뒤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바로 알아챕니다. 이것은 신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마음이 투명하고 깨어 있으며 인간성에 대해 오랫동안 관찰하고 체험했기에 가능한 직관입니다. 당신이 입으로는 나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 해도 그녀는 한 번만 보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다. 당신이 말할 때 겉으로 여유로운 척해도 숨겨진 억울함을 듣습니다. 크게 웃어도 눈 속의 피로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의 계산과 열정 뒤의 이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합니다. 시간과 계절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손해보고 상처받으며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넘어져 보고, 사람 잘못 보고, 배신당하고, 밤새 왜 내가 상처받았을까 자책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소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동기,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성이 높은 여자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굳이 들추어내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가장 고수다운 반격은 싸우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본 뒤 조용히 떠나는 것임을요. 그녀가 냉정해 보인다면 그것은 다 꿰뚫어 본 뒤에도 자신의 우아함을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이 아주 많아서 해치려는 사람이 도리어 화를 입습니다. 영성이 높은 여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녀는 남을 해치지 않고 아부하지 않으며 복잡한 사람과 일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한 모든 행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일으킨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르게 행동하고 떳떳하게 삽니다. 그녀의 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알고 난 뒤에 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하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자동으로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축은, 추진, 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념을 지켜 영웅이 되었고, 퀴리 부인이 배척당하면서도 실력으로 존경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악의를 겪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높은 여자는 도덕적 에너지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악의를 되받아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복과 지혜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은 현실에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인과를 알기에 눈앞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공정한 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상대를 계산하는 사람은 겉보기엔 이긴 것 같아도 자신의 복을 잃은 것이고, 그녀는 잠시 손해본 것 같아도 훗날 운명이 배로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영성이 높은 여자를 함부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녀가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으면 당신이 심은 나쁜 원인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주가 그녀 대신 손을 쓰고 운명이 대신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고 걷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이기게 됩니다. 보십시오. 혼자 다니는 여자, 잘 꾸미는 여자, 젊어 보이는 여자, 영성이 높은 여자. 결국 다 같은 사람입니다. 내면의 수양이 높아 물질적 비교와 감정의 얽매임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은 사나운 게 아니라 한결같이 부드럽고 단단하게 자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소중히 여기고 배우십시오. 당신이 그런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온 세상이 부드러움과 존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유형의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듣기에는 다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멀리하라고 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사실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인생의 단계나 측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혼자 다니는 것은 내면이 강해서 외부의 소란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 잘 꾸미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젊어 보이는 것은 덕행이 쌓여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영성이 높은 것은 이 모든 이치를 꿰뚫은 것입니다. 이 4가지 겉모습 뒤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 수양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하라고 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아직 그녀와 같은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함부로 그녀를 평가하거나 세속적인 눈으로 짐작하거나 계산하고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혼자 다니니 고립된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풍요로운 것이고, 예쁘게 꾸미니 허영심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중이며, 젊어 보이니 타고난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덕행이고, 싸우지 않으니 약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사람과 산 아래의 풍경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강요하면 결국 망신만 당하고 나쁜 인과를 심게 됩니다. 현명한 태도는 경의원지, 즉 공경하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존경과 배움의 자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독립심, 자기관리, 선함, 지혜를 배우십시오. 당신 스스로 마음을 닦아 점점 투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녀와 나란히 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돕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높은 여자가 추상적으로 느껴질까봐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특징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과 한번 맞춰 보십시오.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에는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여자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압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과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경청합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쉽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후회나 걱정으로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거창하고 파란만장해야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행복은 사소한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아주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녀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공을 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비교입니다. 직업, 돈, 가정 행복을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고 번뇌만 생깁니다. 영성이 있는 여자는 이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름을 압니다. 소나무가 모란꽃과 색깔을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남의 뒤를 맹목적으로 쫓지 않습니다. 넷째, 유머 감각으로 인생의 불행을 녹여냅니다. 인생의 89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찡그리고 남 탓을 하지만 깨어있는 여자는 유머로 넘깁니다. 안 좋은 일에도 웃으며 괜찮아, 하늘 안 무너져, 며칠 지나면 또 새날이야 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농담 한마디로 긴장을 풉니다. 그녀에게는 큰 고민도 인생의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유머는 내면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신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봄바람처럼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남들의 이론보다 자신의 마음속 잣대를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입니다. 직감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마음이 옳다고 하면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고 결국 내 발로 걸어야 함을 압니다.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따라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이 5가지 특징은 결국 하나를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았고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당신이 수양을 쌓았다고 세상이 당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면이 강할수록 당신을 소모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고 당신에게 빛이 나면 그 빛을 이용하려는 잡다한 것들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여자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장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장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기신, 즉 기운입니다. 에너지가 안정된 여자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반면 에너지가 깨진 여자는 피곤하고 불안해 보이며 말 한마디에도 속이 뒤집힙니다. 여자의 에너지장은 마음속 정원과 같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와 짓밟고 잡초가 무성해져 엉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원신을 지키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3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소모하는 사람과 무의미한 사교를 멀리하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당신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당신을 깎아내리고 간섭하며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과는 미안해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쪽 빨리지 마십시오. 둘째,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십시오.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거절 못하고 타협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선함에 이빨이 없으면 남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 양보할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권리인 줄 압니다. 불편하고 곤란하면 용감하게 말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거절 때문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원칙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부터가 에너지 보호의 시작입니다. 무의미한 내면 소모를 멀리하십시오. 셋째, 무의미한 내면의 소모, 내악을 멈추십시오. 여자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하고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끝난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 세상 일 대부분은 당신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 당신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 영향을 미칠까? 이 사람이 내 기분을 망칠 가치가 있나? 내가 못 놓는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미련인가? 이것들을 깨닫고 쓸데없는 내면의 싸움을 멈추어야 마음의 정원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